오래 기억하는 버릇이 흉이라면 흉이었다. 불에 타버린 집이 불냄새를 기억하듯이 목덜미를 훑고 간 불길이여. 등 뒤에서 타오르던 빛들이여 안녕. 나는 웅크린 채 식어간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내려도 좋겠다. 오늘은 신민아 시인의 신고라고 불렀다 시집에 실린 시인의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세포의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주입니다. 네, 벌써 오늘로 3화를 녹화하게 됐는데요. 하루하루가 역사적입니다. 네, 드디어 3화라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은씨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여행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동남아 쪽으로 다녀왔어요. 아, 동남아. 네, 근데 이렇게 습고 날씨가 더운데 왜 굳이 동남아로 갔는지 조금 후회가 되네요. 갔다 오니까. 한국도 충분히 더운데. 네, 지금 인천과 동남아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한 그 시점에 과연 내가 인천을 떠난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약간 들 정도로 둘 다 습하고 더워서 네, 아 정말 비수기 최정상 여행 갔다 온 게 아닐까 제가. 어느 나라 다녀오셨는데요? 아 정확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싸지 않아요? 네, 다른 동남아들은 되게 물가가 싸서 보통 놀러 가서 많이 먹고 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체적으로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고. 신기하다. 그죠? 되게 자국민 브랜드가 있어요. 발전해 있구나. 네. 저 딱 한 번 네네. 시드니 가는 길에 네네. 스탑바이 한 적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근데 거기에 건물이 진짜 높은 게 있어요. 맞아요. 쌍둥이 빌딩처럼 하는데 맞아요. 진짜 높아가지고 여기도 되게 건설 능력이 좋구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건설 업체에서 네. 도움을 줬다고. 소소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망고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저 말레이시아 음식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동남아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네. 거기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있죠. 좋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곧 한국에도 망고가 열릴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너무 더워서. 네, 비도 계속 오고 너무 습하고 불쾌지수가 폭발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 망고라도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빨리 여름이 가고 선선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시 읽기 좋은 계절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세포에 또 변화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저희가 로고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맞아요. 기존의 그 눈동자 로고는 너무 그것도 귀여웠어요. 그랬는데 너무 안과 같지 않았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거 안과 방송인가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에 너무 귀여워요. 네. 바뀐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책 로고로 바꿨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시 읽는 프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청취자분을 통해서 창작실을 받게 됐어요. 정말 역사적이다. 네, 드디어 첫 제보를. 그래서 저희가 그거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깊은 마음으로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첫 참여받은 시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2부까지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2부까지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1부 네모난 시집을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네. 지난주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시집은 신민아 시인의 신고라고 불렀다입니다. 네. 우선 신민아 시인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시인 소개부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은 씨 간단하게 신민아 시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민아 시인은요 1978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시인이에요. 2007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는 신고라고 불렀다 시집이 시인의 첫 시집이자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시집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이 시집이 2014년에 나왔는데 그 2007년에 당선되고 나서 약 7년 동안 이렇게 시를 갈고 닦으신 다음에 내신 시집이죠. 또 신민아 시인의 주목할 만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네, 바로 웹툰을 그리는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와,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네, 아마
이 웹툰으로 먼저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시집의 시어이기도 한 신고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인데요. 네이버 도전 만화나 출판사 창비 블로그에 웹툰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창비 블로그에 연재한 웹툰들을 엮어서 최근에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 책 제목이 시누이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이게 무슨 줄임말이냐면은 시 읽어주는 누이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도 또 시인답게 기존의 시인들의 시를 웹툰과 뭐 접목한 부분들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출판계에서 아주 핫한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젊은 시인이라 감각이 신선하네요. 네, 감각이 신선하죠. 네, 웹툰과 시를 또 접목할 생각을 또 어떻게 했을지. 그러면 한번 신민아 시인이 쓰는 시들은 어떤가 본격적으로 한번 감상을 나눠볼까 해요. 네. 우리 동주 씨는 시집 전체적으로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네, 일단 이 시집이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읽은 시집들 중에서 거의 탑2에 들어요. 네. 와, 나머지 하나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나머지 하나? 네, 오늘은 신민아 시인의 시집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라고. 궁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집을 읽을 때 좋아하는 시는 이렇게 옆에 모서리를 접어두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모서리가 많아서 지금 이게 두툼해요. 접은 시들이 더 많아요. 안 접은 시를 고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이 시집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이 시들이 되게 짧고 간결하고 또 읽기도 쉬워서 제가 누가 시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꼭 추천해주는 시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시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시집을 읽었을 때 딱 첫인상이 뭐냐 하면은 이 감정이나 추상적인 거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상상력?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제가 네네. 예를 들면은 장판에 손톱으로 꾹 눌러놓은 자국 같은 게 마음이라면 거기 들어가 눕고 싶었다 라는 이마라는 시 한 부분인데요. 너무 네. 좋다. 이 마음을 장판에 손톱으로 꾹 눌러놓은 자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게 또 거기에 들어 눕고 싶대요. 맞아요. 보통 이제 장판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면 손자국이 나는 장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시에 차용할 수 있는지. 역시나 시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그런 관찰력? 삶의 관찰력? 이런 것들이 정말 맞아. 와,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관찰력이 좋은 시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네네. 그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환생이라는 시 중에 일부인데요. 뜨거운 길 위에서 내 영혼을 만났다. 이게 내 운명이야. 내 영혼은 작은 주머니를 주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 네 운명을 주머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고 떠났다라는 표현이 내 운명을 이렇게 주머니로 사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네, 약간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내 운명이야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듯한 뭔가를 되게 추상적이고 팔자라고들 하죠. 보통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머니라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도 또 연재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느낀 특이점은 네네. 이 시집 전체적으로 되게 토속적이고 예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뭔가 시골 아니면은 가족 사연 같은 것도 되게 예스러운 사연들. 예를 들면은 뭐 언니가 공장으로 일하러 갔다라던가 그런 맞아. 사연들 되게 뭔가 요즘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예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그거를 그려내는 방법이 또 신선한 감각이라서 소재가 예스러워도 시가 예스럽지는 않았어요. 되게 맞아요. 전 그래서 이 시를 그런 부분의 시를 읽었을 때 젊은 작가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소재 때문에. 네, 나중에 들었을 때 되게 젊은 작가분이시구나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게 이 시인만의 독특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죠. 그랬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모로 재밌게 다각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집이라서 그리고 젊은 시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특히 연애 시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네. 지은 씨 되게 많이 공감했구나. 네, 맞습니다. 연애사가 평탄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나 세상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너무 재밌게 읽은 시집이어서 추천해주신 봉주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를 만나는 건 마치 맛있는 음식을 생각지도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언제나 세상에. 늘 짜릿하고 새로워요. 어머나 지금 시 한 편 쓰셨네요. 점점 비유가- 3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인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집 읽었을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작가가 또 이 시인이 7년 동안 작품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때 시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작품 자체에도 시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작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시를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구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것이고 생생하면 사람들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혹은 누구나 겪은 듯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시에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네. 이 시집이 뭔가 순한 순두부국 네. 같은 시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 어떤 이렇게 막 화려한 기교나 잘난 척이 없잖아요. 그런 건 시에서.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한 그 포착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한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는 이렇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경종을 통찰 한 스푼씩 이렇게 넣어주고. 맞아요. 근데 그게 계량을 엄청 잘한 거지. 그래요. 엄청 어머나. 치밀하게 계산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읽는 내내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저희 너무 지금 팬심이. 너무 팬심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사건들을 누구나 겪은 것 같은 그 전형성을 좀 잘 녹여낸 것 같아서 시가 또 쉽게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네네. 왜냐면 뭐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작가가 느꼈던 개인적인 외로움 아니면은 뭐 슬픔 아니면 그리움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개인 사건에 잘 녹여낸 것 같아서 또 내가 굳이 시골에 살지 않았더라도 그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되게 재밌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소재로 그려내는 것보다 네네.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시인 개인만의 독특한 소재로 그려낼 때 진짜 멋있는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들이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감상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감상해 본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죠. 또 네. 하나하나 해체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선 가장 좋아했던 시를 뽑아서 감상하기 전에 오늘은 신민아 시인의 웹툰 필명으로도 쓰이기도 했고 시집 제목이기도 한 신고라는 시를 먼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제작을 또 안 읽어볼 네, 수 없죠. 이게 표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신고라는 시 읽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집 14쪽에 있는 신고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신고. 10년 넘게 기르던 개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저무는 태양 속에 있었고 목이 마른 채로 한없는 길을 걸었다. 그때부터 그 기분을 신고라고 불렀다. 신고는 맛도 냄새도 없지만 물이나 그림자는 아니다. 신고가 뿔 달린 고양이나 수염난 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 있지만 아무래도 그건 신고답지 않은 일. 신고는 너무 작아서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 풍선껌처럼 심드렁하게 부풀다가 픽 터져서 벽을 타고 흐물흐물 흘러내린다. 신고는 몇 번이고 죽었다 살아난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신고와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막대기로 재를 파헤쳐 은박지 조각을 골라냈다. 그것은 은단껌을 싸고 있던 것이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생각한다. 이상하게도. 네. 네. 정말 저는 이 시도 네. 정말 너무 잘 쓴 시라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정을 우리가 보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도 그 10년 넘게 기르던 개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느꼈던 감정을, 기분을 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과연 이 기분을, 이 복합적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고민을 해야 이제 신고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이 신고가 그래서 대체 뭘까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이 1년에 10년 넘게 기르던 개가 돌아오지 네. 않았을 때 그 저무는 태양 속에 있었고 목마른 채로 한없는 길을 걸었다라는 이 설명이 뭔가 딱 한마디로 정리되진 않지만 이 상황 설명으로 이게 무슨 감정이겠구나라는 추측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막하고 슬프고 답답한데 그립고 외롭고 와 정말 많은 감정들이. 이런 감정을 신고라는 이름 하나로 딱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신고라는 단어는 이러한 기억이 있는 나에게만 의미 있는 단어잖아요. 또 그죠? 맞아. 또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단어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단어를 좀 되게 세련되게 쓴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영화 중에 러브픽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정우 씨와 공효진 씨 주연의 네. 러브픽션이라는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하정우 씨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기억난다. 네, 공효진 씨가 아니 그런 말 말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말 말고 나한테만 의미 있는 말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방울방울해라고 얘기하자.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에게만 의미 있는 신고라는 맞아. 단어, 그 단어에 스며들어 있는 옛 기억들, 이런 것들이 시 언어의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신민아 시인이 이 신고를 필명으로 사용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묘사가 우리 모두 이런 기분 뭔지 알 것 같고 느껴본 적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면 신고와 나는 아궁이 앞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냈을 때도 이 신고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기분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신고랑 나랑 이렇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나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아서 그 기분을 이렇게 느꼈던 건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표현력 이런 걸 좀 진짜 네. 본받고 싶네요. 방울방울해와 신고. 그러면은 저희는 앞으로 재밌는 걸 봤을 때 시세포스럽다, 약간 시스러운 걸 봤을 때 시스러운 걸 봤을 때 이거 시세포스러워. 시세포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드림 욕구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도- 기가 그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무리수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방송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고라는 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표제작이자 필명이자 이 신고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네, 맞습니다. 좋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꼭 기존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동주 씨가 네,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시 하나씩 뽑아야겠죠. 네. 제가 먼저 제일 좋았던 시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저는 이 시집에서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딱 하나만 고른다는 게 정말 힘들죠. 원래 한 시집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시 한두 개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한 10개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내가 제일 좋아 이런 시집이라서 맞아요. 다들 아우성을 치는 다들 아우성을 치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시집들은 뒤로 밀어두고 네. 오늘은 그냥 얘기할 게 많은 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 시의 제목은 바로 오이지라는 시인데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93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오이지라는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지. 헤어진 애인이 꿈에 나왔다. 물기 좀 짜줘요. 오이지를 배로 싸서 줬더니 꼭 눈덩이를 뭉치듯 고들고들하게 물기를 짜서 돌려주었다.
꿈속에서도 그런 게 미안했다. 아. 그런 시입니다. 오이 좋아하세요, 동규 씨? 저 오이 완전 싫어합니다. 저도 오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피클은 먹어요. 저도 피클. 네. 그게 그 오이의 향이 사라진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오이의 향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식초나 이런 거랑 같이 이제 하면은 맛있는데 오이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오이는 안 좋아하는데 네. 오이지라는 시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으세요? 애인이 일단 나오고요. 그죠? 애인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시가 저 개인적인 특성이랑 잘 맞아떨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잘 공감할 수 있는 시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연애 얘기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가장 가장 좋아하는 시는 아니지만 얘기할 거리가 많은 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이 시집 읽으면서 이걸 읽고 이 화자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꿈속에서도 오이지 짜달라고 부탁한 게 지금 미안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이렇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괜히 이렇게 툭툭대고 괜히 이렇게 부탁이나 많이 하고 여기에서는 부탁을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해가지고 짜달라고. 진심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말들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저는 저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츤데레 타입이신가 봐요.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도 지금 헤어진 애인 얼마나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꿈에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 꿈에는 오이지를 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연애할 때 이렇게 여기서는 오이지를 짜달라는 행위로 대표되었지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걸 부탁하고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꿈에서조차 이런 부탁했던 기억이 미안한 걸로 남아있다. 미안한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아니면은 원래 연애 일반이 헤어지고 나면은 다 미안한 기억만 남는 게 연애인가. 그게 참 기억의 미화라는 게. 그런데 저는 헤어진 애인이 아니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애인들은 싫어요. 싫어요. 싫어. 전 땡땡이 붙은 비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붙은 사람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기 쉽지 않죠. 좋지 않아. 그죠? 맞아요. 좋아했던 사람을 떠올렸을 때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 게 이 시에서 많이 공감이 됐네요. 맞아요. 이게 꼭 오이지라는 특정한 시어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얽혀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꾸는 순간까지 이런 걸 미안해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그 당시에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걸. 나중에 다 지난 후에야 꿈에서 그런 기억이 남아있을 정도로. 맞아요. 근데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어떻게 진심에 솔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것도 되게 먹먹하게 만드는 시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맞아요. 오이지를 짜고 이렇게 배에 싸는 그런 모습까지, 애인의 모습까지 그려지는 그런 좋은 감각을 신 것 같아요. 지혜씨 하시는 말이 저를 반성하게 만드네요. 아니요. 왜.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게 꼭 애인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 관계에서도 항상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오이지를 짜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이지를 짜주거나 굳이 비유하자면 오이지를 짠 얘기하지 않고 너를 좋아한다 너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길 바라네요.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너무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까지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 시를 동주 씨가 골랐을 때 굉장히 해석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왜 미안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저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 오이지를 짜달라고 한 게 미안한 게 나의 특성일 수 있고 나의 성격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건 아마 이렇게 읽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이 시를 그렇게 읽게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를 가져왔습니다. 왠지 저라는 사람을 대변해서 이 화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짧은 시인데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하다는 점이 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전 남친들이 자기 얘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련이 남아서 뭐 꿈에 나왔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댓글 얘기가 아니야. 네네, 댓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인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아 너무 웃긴다. 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지은 씨가 골라온 시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네, 제가 골라온 시는요. 신부 입장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있는 듯한. 저도 이거 너무 좋아서 모서리 접어놨던 시였어요. 네. 물론 안 접은 시를 찾는 게 더 어렵긴 한데. 네.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날계란을 쥐듯 아버지는 내 손을 쥔다. 드문 일이다. 두어 마디가 없는 흰 장갑 속의 손가락. 쓰다만 초 같은 손가락. 생의 손마디가 이렇게 뭉툭하게 만져진다. 라는 시입니다. 이 쓰다만 초 같은 손가락이라는 비유가 진짜 네. 가슴을 때리면서 확 와닿네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뭐랄까 초가 이제 또 자기를 태우면서 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이미지도 생각이 나고요. 그게 꼭 그 손가락, 네. 마디가 없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인생을 네. 비유하는구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머.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은 씨 덕분에 또 하나의 통찰을 얻네요. 네. 뭐랄까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비혼주의자라고 지금은 말하고 있지만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감정으로 읽었다기보다는 남의 결혼식을 가더라도 그 신부 측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신부를 손을 넘겨주는 그 장면이 그 전형적인 장면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넘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넘겨지는 또 딸의 마음은 어떻고 또 그거를 제2의 아버지가 되는 신랑의 측에서는 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결혼식이 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표현을 보면 되게 좋은 게 날계란을 쥐면 세게 쥐면 터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쥐고 정말 이 세심한 비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쥐는 일 자체가 드문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얼마나 이제 딸과 또 아버지의 거리감, 아버지 인생에 이제 함부로 이제 자식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 그리고 또 이제 장갑으로 가렸지만 그 손가락이 몽땅 초같고 또 생의 손마디가 그때 처음 잡아봤을 때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뭉툭한 감촉이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네. 그러면 지은 씨는 이 시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네. 그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네. 카메라로 이제 카메라. 포착한 듯이 그렇게 그려주기 네. 때문에 되게 막 와닿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 감촉을 내가 느낀 것 마냥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전형적인 사건들을 너무 세심하게 잘 표현해서 맞아요. 근데 이 요소가 왜 하필 또 아버지는 두어 마디가 없는 손가락을 그러게요. 가지고 계셔서 우리 더 네.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가. 근데 그 지은 씨가 아까 말해주셔서 네네. 쓰다만 초 같은 손가락이 저는 단순히 그냥 두어 마디가 없는 이 손가락의 모양만을 비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와 정말 어제 인생도 맞아요. 부모님의 인생이 또 딸아이의 결혼식에서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그 이제 손가락으로 비유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제 자식은 왜 부모님의 인생이나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클 수밖에 없는가? 이건 참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인간이라는 종의 지속을 위해서 네. 자손을 위해서 또 자손 희생하는 번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네, 이런 슬픈 굴레 같은 것들을 또
이 장면에서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몇 번이고 곱씹어봤던 시입니다. 맞아요. 참. 이게 참 별거 아닌 네.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네. 날계란도 지금 지은 씨가 말해주셔서 날계란을 진다는 게 그냥 동그랗게 손을 쥐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날계란의 특성이 깨지기 쉽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잡는다라는 네. 것까지 표현한다는 게 참 많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짧은 시인데 우리 둘 다 읽은 시가 되게 짧잖아요. 맞아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인생 드라마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시에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은 시를 또 두 개를 읽어봐서 네. 마음이 몽글몽글 방울방울해집니다. 또 시세포스러워집니다. 네. 시세포스러워집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1부를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왠지 읽은 시들이 다 짧아가지고 네. 좀 일찍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희 2부에서는 지금 긴 시가 또. 긴 시간 첫 참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로 한번 길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네.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시집을 또 말씀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읽어볼 시집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네. 되게 재밌게 읽은 시여가지고. 지희 씨가 추천해주신 시인데 네. 저는 이 시인 때문에 바로 이 시집을 택했는데 그죠. 이제 네. 문학계뿐만 아니라 네, 정치계에서도 지금 네, 핫한 네, 권력에 편승하는 방송 스포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낳은 괴물들. 권력이 나는 괴물들. 저희 방송 성공하게 해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장관님? 네, 아무튼. 후원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집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고요. 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시집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시나 구절 발견하시면 저희 팟빵 후기나 시노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비밀글로 남기고 싶은 분들 계실까봐 팟빵에 시노트 게시판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이 시노트 게시판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저희가 시세포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으니까요. 시집에 대한 감상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의견도 환영이고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2부에서 만나요. 네. 네, 2부 당신은 쓰고 나는 읽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주제는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앞서 1부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디어 첫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창작하신 창작시예요. 이번 주 시간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장래희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정윤근 님이 창작시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익명으로 하실지 여부를 여쭤봤거든요. 네네. 익명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대박날 팟캐스트 1등 제보자가 되고 싶다고 1등 욕심. 네, 1등 욕심. 그래서 익명하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 석자.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정윤근 님 감사합니다. 정윤근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그 명예로운 1등 제보자 정윤근님이 보내주신 시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따로 제목은 없고 장래희망에 관한 시라고 해서만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희망에 관한 시 정윤근.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은 피어나지. 그리고 그 꽃들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지. 그러니 쓰레기 더미였으면 좋았겠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꽃이 되고 싶거든, 언제나. 감동을 주고 싶거든,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은 그러나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 꽃은 어디서나 꽃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 쓰레기 더미 냄새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거든. 그치만 또 어쩌면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 더미일 뿐이지.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 더미일 뿐이지. 네. 네. 이분 시를 한두 번 써보는 솜씨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멋지게 네. 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장래 희망에 관한 시인데 뭔가 쓰레기 점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침울해지기도 하네요. 네, 이제 눈에 띄는 시어가 두 개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와 쓰레기 꽃? 더미와 꽃. 음.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그죠? 네, 지은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좀 처음에는 자조적으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 더미일 뿐이지만 또 쓰레기 더미 안에서도 꽃이라는 시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맞아요. 마치 이미지적으로도 맞아, 진짜 네. 이미지적으로 너무 잘 배치한 것 같아요. 네, 쓰레기 더미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할 거야 라는 의지가 또 돋보이는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주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네. 이 쓰레기 더미가 그 각자가 있는 환경을 비유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꽃이 아무래도 그 장래 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기가 또 이루고 싶은. 이루고 싶은 거.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꽃이 피어날 때 우리가 그 꽃을 더 어머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연근처럼 그 네. 꽃처럼.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은 네네. 내가 작은 꿈도 내 작은 꽃도 굉장히 예쁘다고 해줄 텐데 네. 차라리 그런 쓰레기 더미였으면 차라리 아예 안 좋은 환경이었으면은 내 작은 꿈도 정말 예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라는 말이 자신의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 내 장래 희망을 꾸는데 어쩐지 장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런 쓰레기 더미에 있는 꽃은 뭔가 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말도 하면서 네. 그런데 차라리 자기가 자기가 있는 환경이 쓰레기 더미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환경이 이도저도 아닌 환경에 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네네.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나 이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결국엔 자기 환경,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게 결국엔 자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못한 내 환경, 내가 덜 배경.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게 사실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게 네. 꽃은 어디서나 꽃이고 쓰레기 더미는 어디서나 쓰레기 더미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도 꿈은 어디서나 그 꿈인 거고 네. 그래서 환경은? 꿈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쓰레기 더미는 또 쓰레기 더미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경은 환경일 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승화라고 해야 되나? 네. 딛고 일어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네요. 결국에 하는 말은 환경은 환경일 뿐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 더미일 뿐이지라는 게 이제 또 자조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또 뭐 이건 이거일 뿐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맞아. 라고 의지적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재밌네요. 그렇게 읽혔어요. 무엇보다 이 보내주신 정윤근님이 하고 싶은 일이 감동을 주고 싶은 일이다. 누구에게나 이 꽃이 언제나 누군가를 감동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감동을 주는 일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하고 싶으시던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윤근 님도 저희처럼 어떻게 꿈을 이렇게 장래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얻고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분 같아요. 아직 이룬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가진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 자책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청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제가 이렇게 시를 읽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읽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내 꿈을 위해서 나의 환경이 차라리 안 좋으려면 아예 안 좋다고 환경 아예 하죠. 그죠? 그러면 꿈을 크게 안 가져도 소소하게 이런 말 하면은 근데 또 정말 안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좀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에 대한 너무 상대적인 거니까. 네, 진짜 개인차잖아요. 개인차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예 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 작은 꿈이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래가지고 중간쯤에 있는 약간 동수저 같은 느낌일 때 약간 그런 경계가 애매한 곳에 있을 때 사람은 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면은 내가 어떤 꽃을 피우든 상관없는데 그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씁쓸해지네요. 저는 저의 가정 환경 마음에 듭니다. 네,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포장해 봅니다. 가끔씩 자기 이렇게 배경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이렇게 읽히는 이유도 네. 제가 평상시에 저희 그런 배경적인 거를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가 그런 환경으로 읽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창작시도 의미가 깊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네. 정윤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쓰신 분의 의도가 과연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시라는 게 꼭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시감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만. 네. 이 지어주신 분을 이렇게 직접 독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도로 썼는데 이런 해석도 재밌네요. 그런 후기를 또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시를 좀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막 댓글로 이렇게 달리면 저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 나 완전 참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어이없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창작과 그 독자의 비평은 다른 겁니다. 그럼요. 의도와 상관없이 맞아요. 읽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게 또 시의 매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세상에 나온 순간 그 시는 더 이상 창작자의 것만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와,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네. 제목도 딱히 필요 없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생각하신 것들이 이 시에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정윤구님의 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헤쳐서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정윤구님이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창작시를 앞으로 이제 보내주실 분들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뜯어보는 것인가에 대한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유달리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신 분이라 네, 이렇게 세세하게 또 읽어본 거고요. 너무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맞습니다. 또 역사적인 첫 창작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시를 쓰는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쓴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손을 들어서 생각을 시로서 표현한다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정윤구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짝짝짝짝짝.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또 그 국문학과 박사학위가 아니라 학사학위과만 아직 학사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만큼이 짧은 탓이라 죄송하네요.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네, 앞으로도 보내주신 소중한 시들 저희가 저희 능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주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은 씨, 다음 주 주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는 특별히 2부에서 당신은 쓰고 나는 읽고 코너 대신 한눈 팔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 한눈 팔기 코너는요, 한 달에 한 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화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평소 시를 읽는 것과 달리 다른 장르에 우리가 한번 눈을 팔아보자 하는 한눈을 팔아보자 하는 시간인 거죠. 이 시간에는 영화, 소설, 웹툰 등 다른 장르에서 한번 시
시처럼 아름다운 구절이 어디 있지 않을까 하고서 네.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처럼 아름다운 노래 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시처럼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처럼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알고 계시면은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처럼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보고 느낀 감정이나 아니면 떠오르는 사연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남기는 방법은 팟빵, 후기 아니면은 시노트 게시판이 새로 생겼죠. 거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시세포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메시지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